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 팀의 뎁스를 점검해보는 시간, 맨체스터 시티 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볼게요.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골키퍼 뎁스, 트래포드, 베티넬리, 오르테가, 에데르송 이렇게 4명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오르테가와 에데르송이 좀 불안한 상태에서 트래포드라는 골키퍼가 영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시즌에 주전이 어느 선수가 될지는 약간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데르송, 오르테가보다는 이 트래포드가 지금 현재 폼으로 봤을 때는 선방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골키퍼거든요. 그래서 이 맨체스터 시티 골키퍼의 안정성 내지는 세이브 문제를 이 트래포드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주전 키퍼,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 키퍼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지금 4명이면 1명 정도는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베티넬리나 트래포드는 이번에 데려왔으니까 오르테가나 에데르송 중에 1명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되고 또 트래포드가 얼마나 좋은 선방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티의 골키퍼 뎁스는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레프트백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수비진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그렇고 정확히 어떤 한 선수를 이 포지션이다 라고 고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양해를 해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형적인 레프트백 자리에 많이 기용되는 선수 2명, 아인 누리와 니코 오라일리입니다. 누리는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합류했고요. 자신의 장점을 또 잘 보여줬던 게 클럽 월드컵이라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리를 올려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리기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생긴다는 건 이제 펩도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해결하는 게 누리를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일리라는 선수는 원래 미드필더 자원이라고 봤어야 했죠. 그런데 펩이 시즌 중에도 계속 레프트백으로 기용하면서 이제는 뭐 레프트백 자원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미드필더 출신이라 그런지 또 박스 안에서 은근 득점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라일리, 아인누리 약간은 또 다른 맛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바르디올과 아케까지 레프트백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아인누리의 적응 그리고 오라일리의 성장이 중요한 레프트백의 뎁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좀 숫자가 많습니다. 후뱅 디아스, 스톤스, 아케, 헤이스, 그바르디올, 아칸지, 후사노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센터백이 딱 센터백만 본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라이트백 보는 선수도 있고 레프트백 보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주전을 뽑아보자면 저는 그바르디올, 후뱅 디아스 이렇게 2명의 센터백이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스톤스라는 유리몸 선수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더라고요.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고요. 이번에 스톤스를 정리할 수 있을지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티에서는 정리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후사노프, 헤이스 지난 겨울에 합류하긴 했지만 사실 실사용이 많았던 선수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언제 실사용할 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티 센터백 자체가 숫자 자체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주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 뭐 아케라든지 스톤스, 그리고 아직 어린 선수들, 헤이스나 후사노프, 거기에 폼이 하락세인 선수, 아칸지 같은 선수까지 하면 이 속은 엄청 꽉 차 있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센터백이라고 생각하고요.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백입니다. 라이트백 자원도 사실 펩이 오른쪽에도 센터백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라이트백에 자주 사용되는 선수들 얘기해보면 마테우스 누네스, 리코 루이스 이렇게 2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는 최근 들어서 기용이 자주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펩 아래서 적응도는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코 루이스 이야기인데요. 리코 루이스는 여전히 수비적인 불안함이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플레이하는 거 보면 라이트백이라기보단 뭐 거의 미드필더로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제 약한 피지컬과 수비 능력 때문에 오랫동안 기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인누리 같은 선수를 왼쪽으로 배치했을 때 이제 후방을 변형백 3로 만들면 오른쪽은 센터백이 사용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아칸지나 후사노프까지 기용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펩이 오른쪽도 전형적인 풀백을 써서 뭐 오버래핑, 언더래핑 이런 걸 시킬 거라면 또 주전급 우풀백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볼 수 있는 선수는 3명. 코바치치, 니코 곤잘레스, 로드리입니다. 로드리는 부동의 주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컨셉에 따라서 로드리 짝이 바뀌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로드리가 없이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로드리의 짝으로 누가 섰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즌 들어가 봐야 알 것 같고요. 코바치치, 저는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준주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중거리 슛으로 팀의 승점을 챙겨다 주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3선 역할을 잘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선의 뎁스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니코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은 생각보다 영입되고 나서 많이 기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니코 곤잘레스의 기용 정도도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펩이 또 미드필더를 3선까지 내려서 쓰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혹은 센터백 중에 한 명을 올려서 인버티드 센터백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적인 전술 특성상 뎁스에 엄청나게 큰 문제까지는 없어 보이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리는 중미 내지는 공미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인더르스, 긴도안, 셰르키, 에체베리, 포든, 메가티 이렇게 6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마르무시, 그릴리시도 가능하고요. 오스카밥까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은 숫자를 이 자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긴도안 딜레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도안이 나이도 있고 여태까지 맨체스터 시티에 기여한 건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 당장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전환할 수 있는 템포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긴도안을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긴도안이 그냥 나이에 맞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감독이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펩 감독은 아직까지는 긴도안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긴도안의 출전 빈도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티라는 선수는 정리 대상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독일 쪽 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필포든의 23, 24 정도로의 폼 회복, 또 영입생들 셰르키나 라인더르스의 적응, 또 에체베리라는 어린 미드필더의 성장 이런 것까지 동반이 되어야 하는 중미와 공미의 뎁스입니다. 숫자 자체는 많지만 아직 시즌이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의 뎁스가 실제로 속이 탄탄한 건지 그런 것들은 시즌이 들어가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윙어입니다. 마르무시, 그릴리시, 도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술과 포메이션에 따라서 주전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도쿠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점점 적응하면서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클럽 월드컵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릴리시의 정리를 시티가 원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릴리시라는 선수가 주급이 워낙 높기도 하고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매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임대까지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무시는 또 레프트윙도 가능하지만 스트라이커 서브가 되기도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뛰기도 하기 때문에 딱 붙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자리에 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걱정이 없는 게 또 포든이나 사비뉴가 왼쪽 윙어 되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릴리시를 정리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트윙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사비뉴, 포든, 오스카밥. 그런데 베르나르도 실바 역시 라이트윙의 붙박이로 놓을 수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중앙 2선 미드필더가 되기도 하고 3선 중에 한 자리를 맡을 수 있기도 하고 라이트 윙어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비뉴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오른쪽 윙어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드는 공격형 미드필더 우측 윙어 뛰고 이제 오스카밥이라는 자원이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잖아요. 사실 24-25 시즌 들어가기 직전 프리시즌에 오스카밥이 뭐 거의 프리시즌 킹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좋았었는데 뛰지 못했고 이제는 다시 부활을 노리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윙도 4명이지만 또 위치 변동할 수 있는 선수들
한 두세 명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도 뭐 숫자 자체는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비뉴, 냉정하게 지난 시즌보다는 더 성장해줘야 하고요. 포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베실바가 94년생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들어가는 시즌에는 너무 많은 거를 맡기는 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오른쪽 윙어가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홀란드와 마르무시. 저는 여전히 홀란드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르무시가 영입되기 이전까지 홀란드에 이렇다 할 서브가 없다 보니까 펩이 또 홀란드를 조금 조심해서 쓴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마르무시라는 스트라이커 자리를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홀란드의 활용법이 또 중요해질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래도 마르무시 홀란드 둘이 경기장에 동시에 있을 때가 최고의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의 수비를 끌어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둘 다 경기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홀란드의 서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커 자리는 뎁스가 엄청 넉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유망주 선수 하나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지만 많은 플레이 타임을 부여받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서브,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명으로 운영해도 또 로테이션 잘 쓰면은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 예상 베스트 11 현실편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딱 오피셜하게 베스트 11을 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게임마다 선수의 구성에 따라서 포메이션도 약간 바뀌고, 진짜 명확한 주전이라기보단 계속해서 로테이션 돌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펩의 취향을 고려해서 한번 라인업을 짜봤습니다. 저는 포메이션은 4-1-4-1로 짜봤고요. 키퍼 에데르송, 그 위에 누리, 그바르디올, 디아스, 누네스, 그 위에 로드리, 그 위에 마르무시, 레인더르스, 균도안, 베실바, 그 위에 홀란드입니다. 일단 저는 펩이 좀 많이 기용하려고 해보는 선수가 이 균도안, 에데르송, 누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무언가 이 선수들이 많이 기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라인업을 짜봤고요. 뭐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중요한 건 전환 속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은 내려앉은 수비를 깨는데 고생하기도 했고, 또 그걸 못 깨서 역습당할 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 조금 젊은 미드필더들을 데려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주전을 뭐 균도안을 쓴다고 하면 그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균도안 같은 선수는 좀 상대방을 진짜 완전히 눌러놓고 할 수 있을 때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맞불을 놓는 팀이나 꽤나 강팀 내지는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팀에서는 좀 아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맨체스터 시티의 예상 베스트 11 희망편입니다. 이건 3-2-4-1이라고 가정하고 짜봤고요. 로드리의 짝으로 라인더르스가 플레이를 하는 걸로 짜봤습니다. 골키퍼 트래포드, 3백 그바르디올, 디아스, 아칸지, 3선 레인더르스, 로드리, 2선 마르무시, 포든, 셰르키, 실바, 원톱은 홀란드입니다. 일단 저는 골키퍼를 트래포드로 사용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방은 3센터백으로 구성했는데, 여기서 사실 아칸지 자리는 뭐 후사노프의 성장에 따라서 내지는 스톤스의 부상 빈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든의 부활을 또 기대하면서 공미 자리에 배치를 해봤고, 이 셰르키라는 선수도 영입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의 뎁스를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자리는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